안녕하세요. 어제 라이브를 했는데, 조금 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또 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시 좀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아침인데, 한국은 이제 밤이죠. 밤이라서, 사실 여기 아침에 이 라이브를 하게 되면, 밤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한국이 아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 뭐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없지만, 이왕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 밤 시간이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시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또는 뭐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지식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과 교육에 관한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에 관한 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떻게 입시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떻게 또 역으로 이제 원하는 또는 이제 교육시켜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교육을 이미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항상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항상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용도 해봤고 또 어떤 거는 실제 해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또 어떤 거는 하니까 좀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하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머신을 공부시키는 거하고 사람을 공부시키는 거하고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머신을 잘 교육시킬 건가? 그것은 또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것인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쭉 결론적으로 좀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좀 간접적인 교육이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가 오히려 반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교육이 될 것 같지만은 실제 해보면은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보면은 이 트레이닝 학습을 시킬 때 이 간접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좋은 인공지능은 최근에는 이제 실제 어떤 값을 딱 가르쳐주는 방법의 학습이 아니고 어떤 이제 방향성만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성만 제시하니까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1대1로 했습니다. 내가 트레이닝하고 싶은 그 원하는 거를 그대로 주고 따라해라. 이게 이제 리그레션입니다. 그죠?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한 포인트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과거의 인공지능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고 어떤 큰 그림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통계적인 특성만 가르쳐주고 스스로 따라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창조적인 어떤 창의적인 어떤 성능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가르쳐주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의 성능이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스태티스티컬한 것만 가지고 주니까 인공지능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이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창조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림에 이제 어린애들 그림 배울 때 보면은 이제 밑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밑그림에 그 색깔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밑그림에 색깔을 이렇게 채워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그림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림을 다 주고 사진을 주고 하면은 그 외곽선을 한번 찾아라.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어떤 게 주어진 상태에서 외곽선을 찾는 정도의 문제는 가능했지만
이 외곽선만 그려줘서 그 안에 색을 넣어라, 색을 칠해라 하고 이야기하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력이 있어야 그 안을 이렇게 색칠을 하고 채울 텐데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상상력이 없었다. 왜 상상력이 없었느냐?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직접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집에 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 교육에 있어서도 너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면은 이게 교육이 오히려 당시에는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하고 보면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교육에 보면 지금 사지선다 방식 아닙니까? 사지선다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뭐 오지도 있고 육지도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하나하나를 찍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계 학습에 있어서는 리그레이션 정도 수준입니다. 이 리그레이션 수준에서 이 학습을 시키게 되면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지능을 많이 쓸 수가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학습하는 능력이 아주 그 리미티드된 이 정도의 학습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외운다든지 뭔가를 1대1 매핑해서 하는 교육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물론 필요할 땐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2세대에는 뭔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차냐, 고양이냐, 뭐 개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결정을 하도록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거는 개 모양이 이렇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개 모양이다 하면서 이게 고양이 모양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리그레이션보다는 훨씬 러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머신러닝 보고 알아서 하고 실제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피처는 네가 알아서 찾는데 결론적인 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알아내라.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를 잘 찾을 수 있을 건가, 잘 알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뉴런들을, 인공 뉴런들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고양이 모양을 다 그려주고 이게 고양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교육할 게 아니고 이건 고양이다. 그 피처들은 네가 알아서 찾아라. 그죠? 네가 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코를 보고 고양이를 판단하든 눈을 보고 판단하든 뭘 보고 판단하든 거는 너 자신의 능력에 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고양이라는 걸 판별해라 하는 식의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 교육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죠? 일일이 다 하나씩 이제 입에다 떠넣어주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참 편한 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 입장에서는 참 편하게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교육입니다. 그죠? 이게 아닐 것 같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만 해라고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에서부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하면 1+1은 2다 이런 것들을 자꾸 공식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발전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학습은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졌거든요. 물론 사람은 인공지능보다 사실은 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교육은 훨씬 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육을 쭉 하고 나서 네 의견을 한번 적어봐라. 그죠? 시험입니다. 시험이 치면 오늘 이번 학기에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네 의견을 피력해라. 이런 식으로는 좋지만 뭐 그 이수신 장군이 언제 태어났는지 다음 4개 중에 하나를 맞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은 아주 효과가 뭐 어찌 보면 상당히 직접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학생의 지능을 퇴보시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교육 능력을 사실은 상실시키는 그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능을 잘 쓰고 앞으로 창조사회를 우리가 리딩하려고 하면은 그런 식의 교육, 그것도 이렇게 국민학교 1, 2, 3학년 때만 마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그런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지향을 해야 우리가 세계 속에서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나라. 늘 뭐 이렇게 원조만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지만 또 이렇게 상당히 힘들어서 가난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이제 교육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창조사회의 창의력 이야기만 나오지 실제로 창의적인 부분,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 연구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뒤처지고 기껏해야 제조업에 가서 기계 돌리고 공장 돌리고 해서 생산해서 물건 팔고 이거는 뭐 이제 몇 년 있으면 중국한테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입니다. 학교의 교육이 창의적이지 못하니까 나와 있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달콤하니까 제조업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음방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고 추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창의적인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까처럼 사지선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은 간접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처럼 이제 리그레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디시전하는 교육.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리인포스먼트.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이겼냐. 그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적인 계산 방법도 이기기 힘들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공지능인 리그레이션 방법으로 해서도 이기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이겼냐? 그거는 아주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여기에 바둑돌을 두지만 이게 잘 뒀다, 잘못 뒀다 하는 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또는 선생님이 학생이 뭔가 답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 직접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1 더하기 1을 네가 3이라고 하든 5라고 하든 10이라고 하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하나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어쨌든 너가 이거를 쭉 해서 그 과정을 네 나름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알파 구할 때 바둑을 하나하나 가르치다면 그 계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바둑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결국은 이겼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바둑 돌을 둔 그 위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을 거고 그것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두는 바둑이 지금은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바둑을 마지막 알을 탁 두고 끝을 냈을 때 내가 바둑에서 졌다. 그러면 그 과거의 거는 어떤 식으로 했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둑을 잘 둬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돌은 이걸 둬, 이 다음에 돌은 이걸 둬.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 아니십니까? 이 다음에 돌은 여기도, 이 다음에 돌은 여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건 잘하는 것 같은데 돌 하나하나는 이게 잘 두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바둑에서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기냐 안 이기냐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시 리워드를 시켜서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 힘듭니다. 그죠? 어떻게 알 겁니까? 바둑을 다음에 뭐 얻어야 될지. 그러나 자기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방법으로 바둑을 두게 되고 지금까지 없던 방법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그 다음 돌은 여기 있다, 그 다음 돌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 단계 하나하나를 가르치던 리그레이션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는 결론만 가르치는 이게 개다 고양이다. 피처는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걸 눈을 보고 고양이 눈을 보고 하든 고양이 입을 보고 하든 이게 고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은 너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죠?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둑을 예를 든 거죠. 바둑을 할 때는 바둑을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그 바둑이 이제 그 하나하나 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돌이 지금 어떻게 뒀든 간에 잘 뒀을 수도 있고 나쁘게 뒀을 수도 있든 간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중간 결과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 교육으로 점점 발전하고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에 이제 진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제너러티브 모델인데요. 그 사람이 동물하고 물론 동물도 지능입니다. 그죠? 근데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아마 사람의 지능까지를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어떤 이 지각력, 그죠? 뭔가를 판단하고 상상하고 추론하는 이 능력. 이거는 동물이 이제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겉에 있는 뇌가 피질 부분에 있는 뇌가 상당히 그 다른 동물보다는 발달돼 있고 상당히 양도 많고 해서 상당히 인텔리전트합니다. 이것은 추론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이건 사람만이 가진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창조력, 창의력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만 전수해 준 그런 능력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이제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든 컴퓨터에게도 넣어주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넣어야 될 건가?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고,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룬 게 이제 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제너러티브 아드바사리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임 시어리에 의해서 두 그 디스크리미티브하고 제너러티브가 둘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아드버서리 하면서 최적점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리인포스머닝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게임이 끝나고 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너 잘했다 못했다. 그죠?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더 직접적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직접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겐이라는 이 제너러티브 모델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것도 그렇게 딱 확실하게 안 가르쳐줍니다. 네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내가 그게 글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겠다. 그죠? 이런 게 글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통계적인 특성만 가지고 서로를 해주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지능이라는 게 바로 이 통계적인 특성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안다는 거는 그거를 직접 안다기보다는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고, 그죠? 내가 1, 2, 3, 4, 5, 6, 7, 8, 9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책에는 물론 정확하게 정자로 나와 있지만 나는 그거를 여러 책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 글에서 봐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게 1이고 어느 정도까지 되면 1이다. 이런 것들 통계적인 특성을 내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 내가 일을 쓸 때는 이런 내 뭐 손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대로 그동안 글쓰기를 해온 어떤 능력을 생각했을 때 나의 일은 이런 일이다. 그리고 그 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앞으로 다르고 또 조금 다르게 기분 따라 다르게 쓰면 다르게 쓰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어떤 그 그림에 이 외곽선만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색깔을 칠하는 것은 창조적으로 내가 색깔을 칠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 빨간색으로만 칠한다든지 파란색으로만 칠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기분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랜덤이냐? 랜덤은 아닙니다. 그죠? 색깔이 그 어떤 그림에 따라서 말이면 말이라는 데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 랜덤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맞춘다. 그건 이제 통계적인 특성. 지금까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간이라는 것은 네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는 네가 어떤 색깔을 쓰고 말에는 어떤 색깔을 쓰고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림이라는 걸 볼 때 네가 그린 그림은 그래도 그림축에는 속한다. 그 정도만 아주 가볍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창조적인 진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겐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공지능도 이제 드디어 창조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는 이 겐을 이용해서 겐이라는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작곡도 하지 않습니까? 작곡을 하게 되면은 이 바하의 음악을 다 들려주는 겁니다. 다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면은 그 모티베이션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그렇지만 바하라는 음악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그 바하 음악이 이렇게 하나 작곡이 됩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 바하가 지금은 없지만 세상에 없지만 또 하나의 바하 곡이 작곡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은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옛날에 하던 뭐 인공지능 그 아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한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그런 아류가 아니고 딥러닝을 베이스로 하되 이 창조적인 제너러티브한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부분에까지도 인공지능이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고 뭐 요즘 많이 하듯이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그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논문을 썼을 때 영어 논문을 그 문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단어는 기본이고 문법이 틀리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이제 이게 그 어떤 전문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한테 제 쓴 글이 어디가 좀 틀렸는지 좀 찾아달라.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부탁해서 찾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약속도 해야 되고 뭐 어떤 한번 하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랜말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그 그랜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잡아줍니다. 잘 잡아주고 또 영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휘력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영어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쉬운 단어 위주로 문장을 구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랜마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단어 너무 쉬운 거 썼다.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 너무 쉬운 거 썼으니까 조금 더 고급 단어를 쓰라 하면서 단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급 단어를 쓰면서 이제 좀 더 고급 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더 좋은 단어 없냐? 이건 내가 매일 쓰는 단어인데 좀 더 좋은 단어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답해주고 문법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어려운 게 동사들마다 붙이는 이 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해도 그런 것도 실수하는 것도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너무 능동태를 많이 쓰면 수동태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영어 그랜마리를 통해서 영어 과거에는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지적인 일이었지만 그 일도 이제는 컴퓨터가 대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어려웠던 게 이제 어떤 문장을 영어로 구사할 때 많이 쓰던 문장이면 쉽습니다. 그냥 많이 썼으니까 뭐 영어 문장을 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좀 처음 쓰는 문장 같은 경우는 직역은 내가 할 수 있죠. 직역을 갖다가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바로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네이티브들이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감이 좀 안 온다 하는 거죠. 좀 어색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요령이 생긴 게 구글 트랜슬레이터 또는 네이버의 한정 트랜슬레이터. 네이버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버 트랜슬레이터나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글 문장을 씁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거는 기대와는 많이 달리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그래서 differently from an expectation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한번 물어보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하는 이야기가 unlike expectation 이렇게 해서 문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이 자료에다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가장 어려웠던 영어에서 문법을 내가 쓴 문장에 대한 문법을 체크하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또 그거에 쉬운 단어를 약간 고급 단어로 올리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또 내가 한글을 영어로 바꿀 때 이 직역하던 부분도 의역해 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아주 지적인 부분까지도 인공지능이 파고들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죠? 뭐 사람들은 인공지능 연구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분야로 가야 되고, 그죠? 인공지능 정도 창의가 아니고 훨씬 더 인간의 창의력을 더 써서 인공지능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밸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창조적인 작가, 소설가, 화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상당한 그 밸류를 만들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창의적이지 않고 그냥 뭐 좀 읽어서 기술을 익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은 이제는 이제 머신러닝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 수준도 그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치고 창조적, 창의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 그죠? 그런 것들을 높여주는 그런 식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 조만간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게도 되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또 시대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사람이 항상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교육에 대해서도 뭐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계속 여기에 밤 시간에만 시간이 돼가지고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라이브를 볼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에는 좀 라이브를 못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응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과연 인공지능 말은 많은데 인공지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제 생각이나 뭐 그 내용들을 전달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여기 아침이기는 하지만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한국에 이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또는 뭐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좀 즐기시고 또 지식도 좀 얻어가시라고 이렇게 한국의 밤 시간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간대를 바꿔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좀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쭉 라이브 방송을 보셔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식적인 내용과 또 재미있는 어떤 실제 사례들을 들고 다시 또 방송으로 찾아오기를 약속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질문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로 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기셔도 됩니다. 댓글로 남기면 저도 답을 하고 또 관련해서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요즘에 같이 답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내용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